저는 일단 사람을 실제로 쓰는 연구, 사실 오늘 되게 좋은 얘기가 되게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사람을 실제로 쓰는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워본드에서부터 햅틱스, 촉감에 대한 연구거든요. 사람이 사실 제일 직접적으로 쓰는 감각이고 그런 촉감을 쓰는 연구를 주로 했었고요. 독일에 가서 실제 이 촉감을 사용하는 이제 로봇, 이제 그런 기계와 같은 연구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애틀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VR, AR 컨텐츠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제 제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현실과 그리고 가상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외계체를 적용하는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다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연구 내용을 말하기 전에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AI가 모두가 예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사실 기계보다 더 뛰어나다 이랬었는데 요즘은 진짜 인간의 능력보다도 기계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 개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미 용어 자체는 모두 친숙하죠.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으로부터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이버네틱스는 사실 되게 오래된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AI 연구의 시작점인데요. 사람과 어떤 동물, 사람과 기계를 사실 똑같은 개체로 보고 그런 동물과 사람 기계 간에 이제 어떤 정량화된 정보 자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통신과 모든 제어를 다루는 학문을 이미 합니다. 결국 그게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어떤 정보를 이용하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학문이고요.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10년쯤 전에 이제 AI가 사실을 이렇게 뜨기 전에 이제 CPS,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되게 유행했었는데요. 특히 지금 여기 한양대 이제 에리카 이제 공단도 있고 산업계 쪽에서 특히 제조업 쪽에서 되게 많이 유행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현실 물체의 제조 과정이 있고 그럼 그거를 가상의 시스템으로 넣어서 그 두 개를 유기적으로 연결했을 때 어떤 유연성이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 안에는 IoT라든지 실시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이제 완벽하게 공정을 모델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실 많이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간 자체가 사람이 실제로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짜 사람한테 쓸 수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실제와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가상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사실 제 연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VR 연구실로서 VR 연구실에서 XR 관련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XR은 사실은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그리고 현합현실을 모두 확장한 개념으로서 현실과 가상을 모두 연결하기 위한 전체적인 기술을 다 의미를 하고요. 영상 나오네. 영화 같은 데서도 이미 많이 봤죠. 이제 옛날 영화도 있고 최근에 스필버그가 만든 이제 레디 플레이어 원 그런 영화도 있는데 가상현실과 현실을 실제로 완전 가깝게 만나게 하기 위한 것을 모든 총체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되게 실체 자체는 되게 명확하지 않거든요. 요즘 특히 메타 주식도 떨어지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사이버 물리 시스템 얘기도 했는데 저희가 하는 이 VR, XR 기술에서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쓰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실제와 가상을 모두 경험하는 사람이 그 중간에 매개체로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 사용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어떤 XR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컴퓨터를 우리가 쓸 때는 이제 되게 사람의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소통을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까지도. 사실 미각, 후각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든 사람의 정보 채널과 그다음에 어떤 가상 또는 현실의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센서라든가 디스플레이, 액추에이터를 쓰고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AI 기술이라는 게 오늘 아까 인간이 과연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저런 실가상을 연결할 수 있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사례로서 오늘 제가 실제로 했던 연구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다 알다시피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완벽한 AI를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라운드 트루스, 우리가 어떤 결국 AI 기술, 이제 기계학습 기술을 사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꼴이 있고 그 어떤 목적을 다루기 위한 것인데, 완벽한 것을 보통 완벽한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 학습을 시켜서 이제 지도 학습을 통해서 완벽한 데이터를 넣고 그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실제 기계라든가 AI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반면에서 또 다른 연구 방법은 사람을 실제로 사람과 비슷한 AI를 만들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희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특히 양쪽을 둘 다 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제일 좋은 데이터가 아니고 실제 사람이 쓰는 데이터,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연구를 해보자 하는 방식이고요.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실제 인간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일단은 인간 데이터 자체의 이제 피델리티, 그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사람은 당연히 에러도 많고, 저희 보시면은 제가 요즘 지난번에 얘기가 있었죠. 저 눈으로 보는 게 과연 블루 블랙이냐, 화이트 골드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문제점도 있었고, 또 이제 언캐니 밸리, 불쾌한 골짜기에서 사람을 무조건 비슷하게 만들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한계에 사실 부딪혔어요. 결국 사람을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도 사람의 시각 능력이라는 게 되게 엄밀하게 보면은 차이를 인지를 하기 때문에 과연 비슷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가? 또 법적인 문제도 있죠. 자율주행이라든가 책임성의 문제 같은 게 AI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장되고 있는 건 이제 AI 기술 자체를 인간 중심으로 옮겨서 인간 중심 휴먼 센터드 AI로 연구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그 AI, 휴먼 센터드 AI가 목표를 하는 거는 과연 AI가 완벽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떤 가치를 실제로 실생활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교육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제 김연아 선수를 넣어놨는데, 김연아 선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어떤 운동 스킬을 배우려고 한다, 어떤 피겨 스케이팅을 배우려고 할 때 보통은 이제 말로써 아니면은 직접 손으로 교정을 해주거나 하면서 얘기를 해주겠죠. 좀 더 올려라 이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그랬을 때 저희가 사실 진짜로 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촉각을 실제로 이용해서 실제로 사람을 교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촉각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도움을 줘보자. 그래서 촉각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사람마다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똑같은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신호 처리 과정이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단 물리적으로 보통 이제 촉각이라는 건 서로 접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 에너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착시라든가 이런 혼동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히 신체를 실제로 쓰는 데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타겟으로 적용한 거는 운전 기술인데요. 운전은 뭐 자율주행 얘기도 요즘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실 일상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자주 접하는 생활 기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양손 양발, 어떻게 보면 초보자한테는 그래도 되게 어려운 기능인 게 양손 양발이 동시에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움직임이 필요로 합니다. 또 이거 마지막은 사실 되게 제가 연구하는 입장에서 되게 좋았던 건데, 이제 운전자나 페달을 사실 통해서 트래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되게 할 수가 있고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을 한번 교육해보자, 운전 교육을 하기로 일단은 목적을 잡았고요. 그를 위해서 일단은 햅틱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가상 환경 상에서 실제와 비슷한 환경을 꾸미고, 그다음 실차와 비슷하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시키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페달이라든가 스티어링 휠에 힘을 줘서 교육을 해보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고요. 뭐 이 부분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픽적이나 물리적인 것들을 다 비슷하게 이제 했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AI랑 상관없는 부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면도 꾸몄고요. 이제 실제로 그래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실제로 교육을 하는 보통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로보틱스 쪽에서는 로보틱스 특히 교육 쪽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중간에 로봇이 껴가지고 그 로봇이 직접 교육을 하면 어떨까. 그리고 대신에 그 로봇 자체를 사람이 교육을 하는 거죠. 뭐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러닝 프롬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의 시연을 바탕으로 로봇이 배우고 그 로봇이 다시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당연히 로봇이라는 기계 시스템 중간에 있음으로써 이제 상태라든가 교육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전략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교육을 해보려고 했더니 실제로 시스템도 아까 다 만들었으니까 교육을 시켜봤는데 되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전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과연 뭐가 운전을 잘하는 거냐,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거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도로 폭이 있고 도로 폭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속도 제한 60km로 잘 고속도로 주행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잘 가르치는 운전을 가르쳐야 되는데 뭐 잘 가르치라는 운전이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가졌던 건 이제 김연아 선수 한 번도 나오는데 이제 전문가들, 이미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내재적으로 운전을 잘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일단 이미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모션이 있고 그 모션 자체의 경로를 일단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실제 운동을 하는지를 학습해보자 이런 전략을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전문가 경로와 그 전문가 경로를 모아서 어떤 모델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전문가가 어떤 운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방식으로 시도를 했었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실제 햅틱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이제 각도라든가 이런 걸 힘으로써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데이터를 이제 프레임워크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은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신경망을 학습을 하고 그 신경망을 통해서 이제 신경망이 내보내는 아웃풋이 다시 사람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도와주는 방식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가 5명의 데이터에서 총 13시간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고 이 데이터 안에서 이제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운전자가 움직이는 정보 사실 되게 기술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여기 일단 학생들은 관심 있겠지만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피처들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전문가가 0.2초 실제로 어떻게 장비를 움직였느냐 그 정보들을 뉴럴 네트워크가 보고 그것을 배워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힘을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밑에가 이게 영상인데 주행이라든가 페달 같은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힘을 줘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기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그러니까 위쪽에 게이지가 있고 오른쪽에 게이지가 있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현재 운전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페달인데 저렇게 움직여라 라는 식으로 실제로 힘을 줘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방식으로서 저희가 이제 실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사람이 운전을 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무 힘이 없었을 때,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 사용해서 힘을 줬을 때, 그리고 실제 실제 엘카스, 이제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제 도로를 가운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어떤 식으로 주행이 나타나나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인간 데이터와 뉴럴 네트워크, 전문가 운전 데이터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한 데이터들은 보시면은 약간씩 저킹이라고 부르는데 조금씩 흔들흔들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엘카스는 사실은 엘카스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공면이 있으면 공면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고요. 두 개 자체의 성능 자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받아가면서 운전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봤더니 이것도 괜찮네요, 좋네요 이렇게 많이 반응을 했고 실제로 정량적인 데이터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제일 왼쪽이 실제로 아무 교육도 없을 때 사람 초보자가 운전한 데이터인데 보시면 저런 많이 흔들흔들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만들어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저 가이던스 방식이 도와주는 방식이 전문가나 초보자, 인간과 실제로 되게 유사한 주행 방식을 보면 볼 수 있었고 실제로 편안하다고도 응답을 했었고요. 그래서 발견했던 거는 되게 좋은 운전이라는 거, 잘하는 운전이라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매저를 정했습니다. 두 가지 매트릭을 정했고 하나는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예를 들면 도로가 있을 때 한가운데로 이제 좀 흔들흔들하고 안정이 좀 떨어지겠지만은 한가운데로 무조건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도로의 바운더리, 어떻게 보면 공면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잘 따라가긴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도로의 가장자리 쪽으로 붙긴 하지만 공면을 잘 따라가는 두 가지의 다른 방식이 있다고 했고,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운데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휴먼 라이크 인간과 유사한 가이던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이쪽 같은 경우 로보틱 가이던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 가설을 사실을 많이 세워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이 가운데 바깥으로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잠깐 못 버티는 거죠. 약간 이러다가 옆에 라인과 벗어나면 어떨까. 실제로 오늘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고 가시면서 약간 불안할 거예요. 계속 바깥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실제로 데이터를 모아서 교육을 해봤더니 이런 신경망을 쓰는 알고리즘은 이제 사람과 실제로 유사한 주행 방식을 보였다라는 거고, 이제 저희 목적이 실제로 한번 주행을 이제는 사람을 단지 그 앞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토크를 실제로 되게 개인을 높였습니다. 실제 제어를 할 때 아주 강하게 줘서 자율주행을 사실 만든 거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실제로 그 움직임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과 비슷하게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운전을 하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엘카스처럼 하는데 되게 부드러운 움직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씩 흔들흔들하면서 움직이고, 네. 그렇게 다른 주행 방식을 보이고 실제로 운전 자체는 이제 속도 60km 저희가 했을 때 맞춰가면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정확도와 이제 안정도를 저희가 재기 위해서 어떤 매트릭을 설정을 했을 때 가운데 중간에 제일 중간선을 잘 따라간다. 거리 기반 오차는 이제 거리 기반 오차는 이제 휴먼 라이크 이제 신경망을 쓴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작게 나타났고, 이제 각도로 이제 실제 각도 자체 이제 어떤 도로의 곡선에 맞춰서 각도 자체가 변하는 거는 이제 로보틱 가이던스 엘카스 같은 방식이 훨씬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뭐 실제 주행 데이터고, 이제는 목표가 교육이기 때문에 실제 36명의 초보자 운전자를 데려다 놓고 이제 각 조건별로 나눠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개의 다른 교육 조건이고, 하나는 그냥 운전을 시키는 거죠. 한번 얼마나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학습을 잘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제 인간과 유사한 가이던스 방식, 신경망 사용한 보조 방식으로 정확성 위주로 교육하는 것. 또 하나는 이제 엘카스 방식으로 안정성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교육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날 실제로 그 교육이 남아 있는지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계까지도 검증을 했었고요. 뭐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사실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낮 운전만이 아니고 밤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만든 상황인데 너무 아주 멀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사람이 운전을 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확도와 안정도가 이제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비슷하게 웨이팅을 주려고도 했었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 실제로 교육에 도움이 되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자율성이 아무래도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사람이 마지막에는 실제 운전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현재 성능에 맞춰서 변화하는 알고리즘까지도 적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실제 결과인데요. 최초의 결과에 비해서 이제 뒤의 결과, 이제 즉각 테스트랑 이제 아주 지연 테스트를 다 했을 때 현저하게 이제 휴먼 라이크 가이던스가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흰색 같은 경우가 이제 아무런 교육이 없었을 때고 이제 기본 베이스 성능이고, 초록색 같은 경우가 인간 유사 HG라고 부르게 HG 방식이고, 이제 빨간색이 RG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 점수도 이렇게 나왔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정확도라든가 안정도 같은 경우를 다 했을 때 보시면 교육 자체가 아까 정확도 위주 교육이 인간과 비슷한 방식이고, 이제 안정도 위주 방식이 이제 빨간색 로보틱 방식인데 그것에 맞춰서 교육이 진행됐고요. 결국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특히나 이제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뉴럴 네트워크를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전문가 운전과 얼마나 비슷한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모델과 전문가 모델이 내보내는 실제 실제 경로와 그 다음에 실제 운전자들이 했던 경로를 비교해서 그 에러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 모델과 양상 차이를 봐서 전문가 실제 주행과 얼마나 비슷했는지를 봤을 때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혼자 배운 거나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휴먼 라이트 가이던스를 썼을 때는 이제 실제 전문가의 운전과 되게 비슷해졌지만 엘카스 방식으로 흔들흔들한 안정성 위주로 교육을 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완전히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벌어졌고요. 결론을 그래서 내리자면은 일단은 인간의 실제 데이터와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AI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뭐 인간의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안정성은 떨어지고 정확하면 되게 가운데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안정성은 좀 떨어지는 상태였고 그런 인간 데이터라는 걸 사용해서 신경망을 교육을 했고 그걸 교육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흔들흔들하지만 실제 인간과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의 성능에 대해서는 훨씬 더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편안하게 여겼었기 때문에 특히 습관을 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더 최종적으로는 교육 효과가 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앞에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밤 상황이라든가 이제 지연 테스트 상에서도 더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적으로 썼을 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결국 아주 완벽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사람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도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인간을 비슷한 AI를 만들어서 그것을 교육에 적용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보일 수 있었고요. 이러한 인간 중심으로 AI를 쓰는 기술들이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내용도 지금까지 얘기한 그 사례 연구에 이어서 제가 지금 애트리에 와가지고 결국 오늘 주제가 실가상 연결과 휴먼 센터드 AI에서 현재 지금 애트리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강연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운전 연구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AI에 접목된 연구도 있었고,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 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레이저를 써가지고 사람의 촉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진동이 사실은 1차원 진동인데 주로 핸드폰을 쓰는 게 3차원 진동을 만들면 어떨까? 아니면 실제 사람의 기억을 여기 보시면은 공장 교육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연구도 있고, 다양한 이제 가상 환경과 실제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실 메타버스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애트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는 건 현재 이 도화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실제 아는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페인터로서, 화가로서 참여해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하나의 예시를 보면 이제 CEO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영속성이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이벤트가 동기화되고 참여인은 그 안에 여러 명의 사람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경제적 기능도 있고 이제 플랫폼 연결성 당연히 여러 가지 플랫폼도 연결돼야 되고 데이터도 교환이 돼야 되고 이제 다양한 기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철학들을 필요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현재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제 연구나 기술에 있어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상화폐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메타버스 안에서 아까 디지털 AI도 하는데 디지털 휴먼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회 연결 SNS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게임이라든가 사실 젊은 친구들은 게임이나 이런 것도 이미 메타버스가 아니냐 이제 VR 챗이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 VR로 하는 게임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메타버스에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이제 밑에 실가상을 실제와 가상과 연결을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이 그 안에서 들어가서 실제와 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매개체로서 이제 인간을 이용해서 실제와 가상을 연결하는 연구를 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나 애트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이 프로젝션 기반 VR 시스템인데요. 되게 이것도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이제 옛날부터 이제 사람 자체를 실제로 어떤 공간 안에 집어넣고 그 공간 자체를 가상환경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죠. 뭐 일종의 예시인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애트리 말고도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사람이 저 안에서 HMD를 낄 때도 있고 HMD를 안 낄 때도 있고 한데 결국 저 자체 이제 어떤 인터페이스로서 저 프로젝션 베이스드 VR의 장점은 온몸의 트래킹, 사람의 온몸의 트래킹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처럼 체험 자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화면을 보고 똑같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메타버스를 꾸미기에 되게 좋은 환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션 베이스드 VR을 실제로 꾸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애트리 내부에 일단은 실증 실험실이 있고요. 이 안에 보면 다양한 장비들이라든가 이제 보면은 트래킹, 각각의 오브젝트 트래킹도 되고 이제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면은 사람의 움직임도 트래킹, 스켈레톤이 트래킹이 되고 그 안에 이제 특히나 제가 하는 부분은 이제 라이다를 싸가지고 이제 바깥에 있는 벽면을 저가형 라이다를 써서 이제 터치 이벤트를 감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텐저블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실체적인 인터랙션을 가상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람이 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넘어갈게요. 디바이스는 현재 일단은 뭐 현재 다양한 한 공간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했던 실정실에서 애트리 내부에도 하나 있고 이제 서울 강남에 이제 국립 어린이 청소년원에서 실제로 저런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애들이 실제로 놀고 있는데 뭐 애들이 어떤 컨텐츠, VR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뭐 다 비슷한 영상들이에요. 이제 국립 어린이 청소년회에서 저 실증 실험실과 비슷한 환경을 꾸미고 그다음에 뭐 밑에는 부산시청에서 현재 이제 얼마 전에 하고 있는데 저기서도 실제로 어떤 컨텐츠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벽만 만지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을 이제 트래킹을 하고 그 안에 뭐 세그먼테이션에서 넣고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그런 이제 실제와 가상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제 공간이 아무래도 3-4개가 되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를 서로 이으면 어떨까? 아까 메타버스를 꾸미기 위해서 실가상 융합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서 저희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뭐 햅틱 연구, 이제 로봇 연구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애트리 자체의 방향성이 그런 실가상 융합을 통한 이제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잠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지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중간에 뭐 결국 휴먼 라이크 가이던스 제가 뭐 인간과 유사한 이제 휴먼 센터드 AI 이제 인간 중심으로 어떤 AI 기술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하려고 하는 메타버스를 뭐 만들겠다 이러는데 실가상 연결에 있어서도 그 실가상을 연결하는 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브릿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인간 중심의 기술들, 특히 AI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여준 사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사이버네틱스 얘기로 시작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보면은 실제와 가상을 연결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인간이 작용하고 저희 이 삼각형의 꼭지점들이 되게 다 중요한 부분으로서 각자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구돼야 되고 결국 이제 저희가 오늘 AI 심포지움이니까 AI의 기술조차도 이 메타버스를 꾸미기 위해 또는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이 중요한 가치를 꾸미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제 발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